근데 이제 수도권으로 쭉 와서 우리가 평택을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어찌하오리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는 김용남 전 의원이 이번에 본인의, 수위로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이렇게 했던데, 네. 그러니까 여튼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론조사 추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양당으로 출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양당 후보들이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후보가 확정이 되기 전에도 이 정도였기 때문에 좀 아마 추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김용남 전 의원은 사실은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도 꽤 나왔는데 지금 네. 나오는 거 봐서는 앞으로 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이제 단일화 이슈가 이 지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를 겁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뭐 출연하신 것 같아요. 조국 맞아요. 조국 네네. 대표도 그렇고 김용남 의원도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하셔서 지금 공방이 주고받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뭐 속보로 막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김용남 의원 위안부, 세월호 등 과거 발언 해명해야 된다. 허위 사실 다시 꺼내면 반격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김용남 의원은 사모펀드 얘기할수록 조국에게 불리하다라는 입장, 그리고 반대로 조국 대표는 그것은 나와 무관하다라는 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 부경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과연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면은 평택을이라는 지역구의 그 선거구의 성격을 규정했을 때 네. 민주당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당연히 있었죠. 정말 치열하게 치를 것인가, 피 터지게 치를 것인가, 아니면은 화해적으로 치를 것인가라는 문제였는데, 평택에 인접한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사를 공천에 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소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한 반면에 중앙당의 이번 공천 결과라는 것은 비단 김용남이 아니더라도 공세적인 스탠스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 김용남이 안 왔다면 이광재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자체가 중앙당이 평택에서는 평화롭게 선거를 치를 생각이 없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은 선두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필요적 요인에 의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그 5월 말까지는 피 네. 터지게 싸우겠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오늘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김용남 그 전 의원 행적을 읊은 것은 사실상 전초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김용남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조국 대표의 과거의 저격수 역할을 반대 정당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인하고 참고 갈 수 있을지의 문제가 남았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경합 형태에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아도 싸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각자 다른 정당에 속해 있는 마당이고 당선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혈투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겸공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꽃 조사 내용을 조금 보고 네네. 가겠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김용남 의원이 27.5, 그리고 유이동 지금 국민의힘 후보죠 18.9,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21.8, 그다음에 김재현 후보가 진보당입니다 6.9,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10.3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단일화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의 대차대 대표가 이제 아마 한 일주일, 2주, 사실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을 꺼내는 순간 블랙홀이거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일화 이야기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후보자들, 특히나 이제 선두로 달리지 못한 후보한테는 굉장히 블랙홀 같은 이슈여가지고는 먼저 꺼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 구교영 기자 지적처럼 이제 5월 말이라든지 이제 선거 후반으로 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최대한 뛰어본 다음에 각자의 판단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본인들만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 단일화가 먼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유이동, 황교안이 합쳐져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진보도 단일화하라라고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르게 이제 단일화의 추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 결정으로만 될 수 있는 선거가 절대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조사는 평택을구의 500명 유권자 500명, 샘플로 네. 이제 여론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7.3, 국민의힘이 24.3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8.1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68.3 정도로 조사가 된 걸로 해당 보니까, 지역에. 예, 그러니까 평택 을구 지역에 500명을 샘플로 네, 해서 네. 한 조사입니다. 뭐 대체로 추이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갤럽이라든가 NBS 조사나 이런 거하고 국정수행 지지도는 이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한다면 이 조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국정수행 지지도도 높다. 네. 이게 따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단일화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수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평택을의 밭의 성격을 두고도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최근에 네. 나온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음.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반적인 성향 자체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당 기울어진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조국 그 후보라는 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에 봤을 때 범여권 후보로 묶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자장 안에서 판단을 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론조사 1, 2위 싸움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소외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 두 가지 방향 같습니다. 하나는 그 유이동 후보의 선전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유이동 후보가 만약에 1, 2위 싸움을 뚫고 나와서 2등으로 간다. 예를 들면 김용남이든 조국이든 제끼고 네. 2등을 하는 조사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 압박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만은 지금 형성된 국면대로 1, 2위 싸움이라는 것이 그 선거 직전까지 간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양 후보다 단일화할 유인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추세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보당 김재현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라든가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표라는 것은 그 얹혀져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될 사람을 찍는 효과를 통해 가지고 그 예. 표가 또 어떤 방식으로 분산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평택을 분석하는 많은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평택을은 유이동 후보의 고향이기 때문에 30%는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지지율은 18.9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부정선거 황교안 네. 후보하고 합친다 하더라도 30%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뭐 어찌됐든 범민주 세가, 그렇죠. 예, 예. 국민의힘세가 세지 약한, 않고 그리고 이제 범민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됐든 예. 후보가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예, 가능성이 예, 높은 지역이다. 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 때문에 또 단일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건 간에 여기는 민주당이 이제 혹은 범민주 계열이 이제 그러니까 방어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를 국민의힘이 한 자리 더 내어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은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조국 대표라든지 그리고 뭐 김재현 대표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로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각자가 어떻게 뛰는지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방정식이 달라져서 이제 평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치 공학적인 요인 그 정말 이거는 제 상상력의 측면에 설명을 드리면은 절대 이제 제가 거명한 후보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진보당 김재현 후보의 선택이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결국은 민주당이 여러 단일화 국면이라는 것이 진보당과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선거 레이스 중반에 김재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 이런 식의 변수가 돌출됐을 때 그것이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구도에서 끼칠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불현듯 지금 생각이 든 상황인 거고 AI 천재만. 야, GPT, 구 GPT. 굳이 PT.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 이 선거에서 예.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진보당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조직력이 강고하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누굴 돕는다고 치면은 전역을 훑으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진보당 선거 운동을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농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예. 핏 뽑기부터 시작을 하고 동네 쓰레기 마을 청소부터 시작하고 어르신들 네. 손톱 어르신들 깎아드리고. 손톱 깎아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한 표 한 표 모아서 선거 캠페인하는 데가 진보당이에요. 이미 지금 김재현 후보를 지지한 네. 의군들이 많이 평택에 그 착근했을 가능성이 네, 높고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전국에서 와 사람. 근데 이 국면에서 만약에 누구를 둘 중에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준다 이런 상황이 공학적으로 됐을 때는 캐스팅 보터를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야. 평택을의 캐스팅 보트는 사실은
진보당의 김재현 예. 후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울산시장 선거가 연동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그럼요. 나왔던 얘기는 네. 울산 줄게 평택다오였어요. 근데 이 평택다오가 어느 방식으로 귀착이 될지 네. 이제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굉장히 어려워질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네. 이거는 굉장히 그런 부차적인 얘기인데 음. 김재원과 황교안이 같은 선거에 싸우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당시에 그 진보당을 통진당 해산하는데 해산. 네.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당시에 통합진보당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로서 활동했던 게 김재현 대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평택에서 만나는 모습도 음. 상당히 이색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안 되겠네. 네.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평택에 현장 가셔야 되겠네요. 현장 라이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 민심이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봐야 네, 되겠다. 근데 정말 재밌게 이거 되었어요. 기자로서 참을 수가 없네. 제작진이 지금 끙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제작진이 이제 이거 생방송 꺼버릴 수 있어요. 그만 가!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지역이 이제 평택을이 됐다. 그리고 이 평택을이 소위 얘기하는 연합정치, 네.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 민주진보의 단일화 뭐 이런 거 늘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과 지표가 될 지역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이슈들을 가지고 막 난장판 진흙탕 싸움을 할 건지 아니면 신사답게 미래로 가는 미래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의 미래를 놓고 서로 정책 경쟁을 할지 어떤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줄지 이것은 각 당과 후보들의 내공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흡사 보면 국민의힘은 늘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해요. 막판에 멱살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그런 네. 방식으로 후진적 정치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담론 정치에 여는 어떤 신사다운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될지 네. 정말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북구도 했네요. 어. 여기 보면 한동훈 대표가 3등으로 나오는 결과여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하종우 수석이 44, 박민식 전 장관이 24.5,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22.9. 물론 뭐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만은 뭐 여기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고, 여튼 2등의 기싸움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있는 단일화 여부들이 여러 다이나믹스가 생길 텐데 네. 참 여기도 궁금하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무려 이제 4인방이 출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전은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하정우 수석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아산을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그렇죠. 오늘 인재 영입식을 하고 네. 이제 막 곧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큰데 네. 이 정도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충격적이니까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요새 뭐 물어보면 하트를 보내요. 아, 예. 사랑만 나눠주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랑만 나눠주고 계신데 이제 인터뷰도 응해주시기를 그러게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안산 안산. 네. 안산 네. 갑이죠. 예, 거기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김남국 대변인이 공천을 받아서 예. 아마 큰 경쟁 없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덜 상대적으로 지금은 네. 공천 전까지는 누가 되냐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덜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 자의적인 기계적인 해석인데 김남국의 공천은 사실은 저는 가장 논란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게 그 선택지가 어떤 거였냐면요. 김용과 전해철이 안산갑에 도전을 한 그랬습니다. 상황인 거나 진배 예. 없습니다. 김용 그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지역구를 대긴 했지만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안산갑으로 뭔가 몰아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김용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인 거고요. 네. 친명의 어떻게 보면 좌장 같은 사람인 것이고 전해철이라는 사람 생각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복 같은 사람이죠. 네. 장관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민정수석도 했던 전후로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친명과 친문 사이에서 문명 같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뭔가 이제 문명인가요? 굉장히 네. 그 김남국 그 전 의원을 예. 좋게 말하면 두루두루 이제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더 근자에 훨씬 더 가깝고 친했지만은 네. 다양한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청래 지도부에 와서도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잘했기 네네. 때문에 네. 그 둘 사이 선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김남국이라는 지역적 이해도가 높고 그런 사람을 공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그 상황적으로 해봅니다. 네. 네.